일요일부터 주말까지 이르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참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세상에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책에서만 보던 빅브라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사람들의 사고를 장악하는 빅브라더, 인터넷 괴물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인터넷 괴물은 민주당의 당비까지 내는 그들의 표현으로 권리당원들이었습니다. 이 권리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정권 실세 중에 실세라는 김경수 의원과 의사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드루킹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왜 보수층의 댓글 조작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이 정부에 반하는 댓글의 공감수를 이 매크로를 활용해서 올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정부에게 미끼를 던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어떻게 댓글이 조작되고 그 조작된 댓글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지 너무나도 많이 해보고 그 패턴을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 미끼를 물도록 마치 보수층에서 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그러자 정말 신호가 온 것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것을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에 국민소통하겠다면서 만들어 놓은 청원 게시판이 들끓었습니다. SBS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앉은 김어준 자기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댓글 분단의 이야기, 마치 보수층이 댓글을 조작하고 있는 것처럼 군부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자 이것은 어마어마한 범죄 조직도 이런 범죄 조직이 있을 수 없다는 사태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파주의 출판단지에 9년 전부터 출판사를 얻어놓고 책 한 권 출간하지 않으면서 여기를 산채라고 부르면서 거기에서 정치 강연을 열고 여기에 등록한 사람들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매크로에 활용되었을 정황이 농후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사에 들어가고 국민들 앞에 알려지기까지 무려 20여 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통의 경우 만약에 보수 우파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당장 관련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시키고 이렇게 벌어졌을 일들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은 이 20여 일의 시간 동안 무엇을 고려하고 무엇을 갈무리했으며 어떤 은폐가 있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김기식과 댓글 조작 사건, 이 두 가지는 문재인 정권의 존재 이유를 회의하게 합니다. 김기식 건 누구보다도 부정과 부패로부터 자유롭다고 했던 그들, 도덕과 정의의 화신인 양 굴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고 가장 부패하고 너무나 배짱을 부리면서 그동안 갑질과 황제 노릇을 해왔다라는 도덕의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한다면서 민의, 민심, 국민의 뜻, 입만 열면 그런 얘기를 해왔던 사람들이 떠받들던 민심과 민의,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사실은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확산시키고 스스로 그때그때 활용하게 디자인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 이 정부를 뒷받침하는 두 개의 축, 도덕이라는 축, 랜선을 타고 들어오는 민심이라는 축, 두 가지 축은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진다는 사람 없고 명명백백 가려보자는 사람 없고 언론을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다시금 물타기를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들키기 전까지만 뻔뻔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들킨 후에는 더 뻔뻔합니다. 이것이 이 정부의 철저한 맨 얼굴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특검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국민들께 알려지고 제대로 수사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텔레그램을 확인을 못했다고요? 못한다고요? 텔레그램이 외국에 서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손을 놓는다고요? 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 대규모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여론조작과 같은 이 인류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국제 공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사 공조를. 네이버에 댓글이 조작됐는데 지금 현재 국민소통 수석을 하는 사람 누구를 데려다 앉혀놨습니까?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 요직에 앉아서 네이버라는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네이버에서 제대로 증거 보전하고 이 수사에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권이 결백하다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저 반대 여론이 확산되기를, 또 꼬리가 잡히지 않는 또 몇몇 조직일지 몇십 개의 조직일지 몇백 개의 조직일지가 가세해서 이 여론전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경수 의원 스스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개의 이런 식의 조직들이 자신들에게 접근했다, 자신에게 접근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조직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밝히십시오. 무리한 청탁을 해서 들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발했다, 청렴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무리하지 않은 청탁은 몇 건이나 어떻게 들어줘서 그 청탁의 수혜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또 어떻게 보은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들의 말 속에 담긴 내면의 모순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궁색하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정부라는 응당한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결백하다고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여기서 이 실상을 명명백백 드러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괴물이 사는 이 사태는 종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와 맞서 싸웠다는 이들이 그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 이 시간도 입만 열면 내세우는 이들이 이제는 랜선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짓밟는 신종 독재 세상이 열렸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명백백 드러나도록 정부가 앞장서고 또 협조해야 합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응당 갖는 질문, 보수 우파 정권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수 우파 정권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과연 지금처럼 수면 위로 드러났겠습니까? 드루킹이 자신들에게 던진 미끼를 덥석 물어서 그것이 여기까지 수면 위에 올라났으면 그 다음은 이것이 폭풍이 되어 이 정권을 휘감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 명백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텔레그램 원문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제공조 협조 받아내야 합니다. 윤영찬 수석 통해서 네이버가 이 일에 협조하거나 하는 것에 있어 눈치 보는 일이 없도록 명명백백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 내보내서 수사의 공정한 여건부터 만들어내십시오. 그것이 공정, 정의, 팔고 랜선을 통한 국민의 뜻 운운했던 사람들이 국민에게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더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